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그제 오후 2시쯤 이곳에 52살 윤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후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 씨는 캠프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자신이 후보 캠프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았고 돈의 출처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후보는 윤 씨가 선거사무소 난입으로 궁지에 몰리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 씨가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만큼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는 10여 명. 지난달에는 불법 기부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자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선거판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연승 예비후보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후보를 추천한 것은 사전 담합이며 전략 공천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백성식 씨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한 고체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추진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 우려 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는 폐기물 더미. 폐비닐과 생활쓰레기를 잘라 만든 고체 연료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이 고체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일대에 260억 원을 투입해 내년 4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발전 사업과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설비 전체 구성을 보면은 환경 쪽 분야가 약 3분의 1 정도 비용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반경 5km 안에 인구 밀집 지역은 물론 수원지와 정수장도 있는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식수로 공급받는 이런 물이 오염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영뿐만 아니라 신제주권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될 거고 농산물도 그 물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 먹거리가 크게 타격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원주 등 9곳에서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업체 측은 올 상반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10월부터는 시험 가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통학 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을 가득 태우고 출발하려던 학원 차량을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뒷좌석에는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 안전벨트 맸어? 얘는 앉자마자 딱 들어맸는데 앞에는 무조건 뒤에는 좀 소원한 거야. 또 다른 학원 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지. 앞으로 좀 각도 움직이다 보면 좀 위협하니까 좀 있었습니다. 네. 교사의 지도 없이 아이들끼리 차량을 타고 내리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지도교사나 운전기사가 반드시 승하차를 지도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안전벨트 매는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겨를이 없었다고나 할까. 올 들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52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36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7명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다쳤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도 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학기를 맞은 이달까지 세리위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매체에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쓴 혐의로 공무원 B씨를 입건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도내 모 인터넷 신문 기사에 A씨가 연애질을 하며 업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신공격성 비방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느새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때이른 벚꽃까지 피어나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송보송한 하얀 벚꽃송이가 맺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마치 구름처럼 펼쳐집니다. 꿀벌은 머리를 꽃잎에 묶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 말에나 볼 수 있는 벚꽃이 20일이나 빨리 피어난 겁니다. 또 예쁘고 벌도 보니까 좋아요. 삼방산 자락의 들판은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채꽃은 삼방산 주변을 노란색으로 물들입니다. 관광객들은 화사한 꽃밭을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을 사진에 담습니다. 제주도에 오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유채꽃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꽃이 아주 노란 게 마치 이렇게 봄날의 시처럼 화창하고 아주 기분도 좋습니다. 제주지방은 어제나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7도나 높은 18도 안팎까지 올라 4월 하순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0.5도 높았던 데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개화 시기도 평년보다 최고 닷새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에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4.3 추념식 시간 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추념식 일정이 대구 국제 마라톤 중계와 겹쳐 오전 11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KBS의 요청에 대해 유족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행자부가 변경에 논란을 빚었던 4.3 추모 노래를 없애고 식전 행사의 합창곡과 진원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인데 극심한 취업난이 대학교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울산 MBC 서하경 기자입니다.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는 백승은 학생. 4년제 법학과를 과감히 중단하고 전문대를 택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 고민도 했지만 졸업 후를 내다봤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직장에 잡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서 이왕이면 전문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폴린텍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재승 씨는 4년제 국립대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여기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제 취업을 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잘 왔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이 대학의 신입생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100명이 4년제 대학 졸업자거나 중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학 졸업 후 전문대로 유탄한 학생은 지난 2012년보다 25%나 증가해 4년 동안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과 선택도 간호학과나 물리치료에서 이제는 공업기술 계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이 계속되는 한 간판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취업 위주의 실질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가는 추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이 가시거리가 5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60mm가량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질은 점차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면서 어제 아침보다 더 포근한 모습이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5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성판에게 가시거리는 220m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오후부터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젊을자연 휴양림의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와 변산 바람꽃이 만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봄의 일출과 함께 노란 꽃잎을 피웠다 오후에 오므라드는 복수초는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며 변산 바람꽃은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줄기가 가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하얀색 꽃입니다. 지난 겨울 언 피해를 입은 감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늦어지면서 산지 폐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귤 산지 폐기에 4,200여 농가가 2만 5천 톤을 신청했지만 현장 조사 인력이 부족해 20% 정도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폐기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수출을 온라인 게임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업의 수출 실적은 10억 8천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2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게임 수출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네어플의 제주 이전과 함께 재작년보다 670배나 늘어 전체의 43%를 차지했지만 LED TV 등 공산품은 3억 2천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39% 줄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 교육청 여성직원 120명과 함께 제주 시내 영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을 관람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지난 2일 귀향을 본 뒤 가슴이 매우 먹먹하다며 국민의 역사적 이해와 통합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는 소감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미용업소 5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459개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87곳을 대상으로 5개 가격 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미용업소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출입문 주변 외벽과 창문 등에 제시해야 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